오늘의 이야기는 숫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바로 43입니다. 주인공의 나이이기도 하죠. 43, 세 사람들은 더 이상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나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늙는 법이 있던가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 20년 동안 현모양처로 살아온 여자가 단 하룻밤 만에 자신보다 8살이나 어린 남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날 밤 그녀는 친구들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초에 강남의 그 화려한 클럽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운명의 VI, P룸 문 앞에서 등을 돌려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누르고 살아온 것이 폭발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그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지영입니다. 올해 43살이죠.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할지도 모릅니다.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성공한 남편 명문고에 다니는 고3 아들, 그리고 예쁘장한 중이 딸이 있으니까요. 저는 전업주부이자 모범적인 아내, 그리고 엄마입니다. 23살에 결혼해서 지난 20년 동안 제 세상은 남편이라는 한 남자의 뒷모습만큼이나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껍데기 속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운명의 그 금요일 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과 마주한 것이죠. 시간을 그날 아침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늦가을의 우중충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계가 아침 6시를 가리킵니다. 저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부엌은 금세 된장찌개 냄새와 도마 위 칼질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하루를 여는 소리였죠.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3 큰아들 민준이가 헐레벌떡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교복은 엉망이었고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따뜻한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우유 하나만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학원 늦겠어. 녀석은 그 말만 남기고 인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습니다. 다음은 사춘기가 절정인 중 이 딸 지아였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계란 프라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노른자 터뜨리지 말라고. 이러면 먹기 싫단 말이야. 짜증 섞인 아이의 말투가 제 자존심을 바늘처럼 찔러왔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엄마가 좀 더 신경 쓸게. 마지막으로 남편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그는 경제신문을 손에 든 채 식탁에 앉았고 눈은 기사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만 먹었고 부부 사이에 오가는 소리는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가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 있어. 늦을 거야. 그리고는 출근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오늘 뭐 할 거냐는 안부 인사, 다정한 눈빛조차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자
설거지거리가 쌓인 부엌에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3살에 결혼해 24살에 아들을 29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제 청춘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시댁 제사, 남편의 뒷바라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죠. 부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문학 소녀를 꿈꾸던 여대생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피로와 체념이 얼굴에 가득한 43살의 아줌마 김지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책할 때 손을 잡지도 않고 뒤에서 안아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기나긴 밤 그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저는 그 차가운 등을 바라보며 깨어 있곤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니, 외로움이 너무 친숙한 친구가 되어서 그것이 고통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호화로운 집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점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친구 소윤이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모인 지 진짜 오래됐잖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엔 무조건 나와야 해. 처음에는 주부의 본능대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나 아마 못 갈 거야. 남편이랑 애들 저녁 밥 줘야 해서. 하지만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학원에서 밤늦게 올 테고 딸은 방문을 닫고 친구들과 채팅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소윤이는 수화기 너머로 환호했습니다. 좋았어, 지영아. 이번엔 스트레스도 풀 겸 좀 특별한 데로 가자. 강남 클럽 어때? 요즘 거기가 핫하대. 클럽이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 저는 모범생 그 자체였고 그런 시끄러운 곳에는 발도 들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었고 23살에 결혼했으니까요. 제 인생은 백지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나 정말 이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늙어갈 정도로 나이가 든 걸까? 난 아직 43살이야. 나도 여자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시들어버려도 되는 거야. 마음속에서 은밀한 반항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늦을 수도 있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더니 무심할 정도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응,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냐, 누구를 만나냐, 언제 오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물이 가득 찬 컵에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넘쳐 흘렀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그 서러움은 제 아내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주부 김지영으로 살지 않겠어. 옷장을 열었습니다. 칙칙한 무채색 옷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펑퍼짐한 검은색 바지, 늙수그레한 회색 카디건. 저는 옷장 밑바닥을 뒤져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3년 전 소윤이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거 입고 남편이랑 데이트하면서 분위기 좀 내봐 라고 했었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입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최고급 실크 소재라 물처럼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적당히 깊게 파인 브이넥은 쇄골을 드러냈고 길이는 무릎 위로 5cm 정도 올라왔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에겐 평범하겠지만 제게는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홈웨어를 벗어 던지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관리받지 못한 맨살 위로 미끄러지는 실크의 감촉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날씬한 허리는 원피스에 감싸여 돋보였고 치맛자락 아래로 하얀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아줌마 김지영이 아니라 매혹적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팩트 위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평소보다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마스카라도 꼼꼼히 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천박해 보인다고 질색했던 와인빛 립스틱을 선택했습니다. 입술에 붉은색을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7시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가을밤에 쌀쌀한 바람이 드러난 살결을 스치자 몸이 떨려왔지만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고 기사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강남의 클럽 주소를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인 사람이 이런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타오르는 갈망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진짜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 택시가 강남 중심가의 화려한 조명 아래 멈춰 섰습니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들이 스쳐 지나갔고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이힐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또 다른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미하던 음악 소리는 점점 거대한 진동으로 변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압구정의 상쾌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욕망의 냄새 수백 명의 청과 진한 술 냄새, 담배 연기, 그리고 값비싼 향수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계속 치맛자락을 끌어내렸습니다. 무릎 위 5cm라는 길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의 보수적인 옷차림에 비하면 이 얇은 실크 원피스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천이 살에 스치며 오늘 밤 저의 미친 듯한 대담함을 상기시켰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자의 손길을 잊고 살았던 몸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이 낯선 감각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춤추는 사람들로 꽉 찬 플로어를 지나 저를 VIP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레이저 불빛이 쏟아지고 함성 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소윤이와 다른 친구 2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양주와 과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김지영 맞아 너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소윤이가 감탄하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분 뒤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직원이 말쑥하고 젊은 남자 3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한국 나이트클럽 특유의 부킹 문화였죠.
세련도에게 차려입은 남자들에게서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금세 말을 섞고 콧소리를 내며 웃고 떠들더니 짝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나가서 같이 춤추자. 저 남자 괜찮아 보이는데. 소윤이가 제 귀에 속삭이며 저를 빤히 쳐다보는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아. 난 여기 있을게. 친구들은 조금 미안해하는 눈치였지만 분위기와 젊은 남자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 춤을 추러 나갔고 넓은 방 안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히며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자 VIP 룸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김지영은 홀로 남았습니다. 괜찮아. 이 술 한 잔 마시고 좀 쉬다가 집에 가면 돼.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달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천장과 벽의 조명은 몽환적이고 기묘한 보랏빛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촛불이 비싼 양주병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베이스 소리가 제 가슴을 강제로 두드렸습니다. 쿵, 쿵. 저는 조심스럽게 검은색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쿠션이 제 몸을 푹 감쌌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워 마치 저를 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망망대해에서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양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테이블 위 위스키 병 속의 호박색 액체가 조명을 받아 기묘하게 반짝이며 저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은 언제 돌아오려나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물었습니다. 하지만 맨 무릎 위에 얹은 손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 같았습니다. 현모양처의 이성은 당장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내일 아침밥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깨어나기를 갈망하는 여자의 육체는 검은 가죽 소파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지영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지루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누군가를요. 그리고 그때 VIP 룸의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건조하게 울리는 그 소리가 고막을 두드리자 지영의 심장은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조신함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그녀는 급히 허리를 펴고 무릎을 모은 뒤 짧은 치맛자락을 정돈했습니다. 핸드백 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미세한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침을 삼켜 진정하려 했지만 목구멍은 이미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VIP 룸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 어둑한 공간을 갈랐습니다. 웨이터가 먼저 고개를 내밀며 영업적이지만 묘한 의미가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일행분들이 다 나가신 것 같아서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가게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지영이 거절이나 승낙의 말을 하기도 전에 웨이터 등 뒤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어 나와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역광을 받은 그의 모습은 위험할 정도로 매끄러운 선을 그렸습니다. 큰 키, 듬직하고 넓은 어깨 검은 셔츠 아래로 보이는 날렵한 허리. 특히 셔츠 윗단추 두 개를 무심하게 풀러 드러난 단단한 목성과 쇄골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언뜻 보였습니다.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현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자 웨이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달칵 하는 잠금 소리가 울리며 두 남녀를 은밀한 공간에 가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행을 혼자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같이 앉아도 될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에 연주하는 첼로 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35살 정도로 보여 지영보다 8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앳된 느낌은 전혀 없고 기묘할 정도로 성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도연은 지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다정했고 그 깊은 눈동자에는 지영이 남편에게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제 친구들이 금방 올 거예요. 지영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흥에 취한 친구들이 금방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요. 도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부드럽게 소파 맞은편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친구분들 오실 때까지만 말동무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이런 곳에 혼자 두는 건 실례니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지영의 예상과 달리 맞은편에 앉지 않고 도현은 슬그머니 다가와 그녀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의 무게에 소파 쿠션이 푹 꺼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순식간에 한 뼘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즉시 지영의 감각들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옆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천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향기. 세상에 그 향기라니 그윽한 시더우드 향과 상큼한 시트러스, 최고급 보드카의 알싸함, 그리고 남성적인 채취가 절묘하게 섞인 향이었습니다. 부엌의 기름 냄새나 남편의 차가운 담배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연의 향기는 마력처럼 코끝을 파고들어 지난 20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웠습니다.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그 향기를 폐부 깊숙이 채우고 혈관 구석구석으로 퍼뜨렸습니다. 지영의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건 낯선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면에서 깨어나는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고 여자로서 봐주길 바라는 그 갈망.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라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얼음 성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한 것 같았습니다. 향기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이 젊은 남자의 존재감에 취했습니다. 누나, 여기 자주 오시는 건 아니죠? 눈빛이 길 잃은 사슴처럼 불안해 보이시는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달콤하고 자석처럼 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음색이
귓가를 스치자 지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나 라는 호칭,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애 엄마, 김 여사, 의무감 가득한 여보가 아니었습니다. 누나 라는 말은 친근하면서도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성숙한 여인의 매력을 상기시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말에 지영은 자신이 젊어진 것 같았고 갈망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위스키병을 집었습니다. 탄탄한 팔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투명한 유리잔에 호박색 액체를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짤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넓은 어깨가 지영의 맨 팔뚝에 우연인 듯 고의인 듯 살짝 닿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의 뜨거운 천이 공기를 뚫고 지영의 예민한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지영은 감전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압 전류가 팔뚝에서 어깨로 그리고 목덜미까지 타고 올라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이것이 우연한 접촉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은밀한 도발이었죠.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어지러워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고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졌지? 그녀는 겁에 질려 급히 핸드백을 챙기고 도연의 타오르는 눈빛을 피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이 몽환적인 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낯선 욕망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차에 일어서기도 전에 크고 따뜻한 손이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연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의 길고 곧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불규칙한 맥박이 그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쿵, 쿵. 이 남자는 분명 모든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그 얌전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죄스러운 기대감까지도요. 어지러우시면 좀 더 쉬셔야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려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여유로우면서도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약간 힘을 주어 지영을 다시 소파에 앉혔습니다. 거친 힘이 아니라 홀리는 듯한 리드였습니다. 지영의 몸은 저항 한 번 못하고 흐물거리지며 가죽 시트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마치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최면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손목에서 내려와 자신의 손가락을 그녀의 작은 손 사이로 깍지 껴 잡았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영의 손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을 그리면서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지영은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그의 엄지가 그리는 그 작은 원에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의 작은 접촉일 뿐인데 왜 온몸이 열병에 걸린 듯 뜨거워지는 걸까요? 그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하게 잠들어 있던 감각세포 하나하나를 깨웠습니다. 긴장 푸세요, 누나. 이미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억지로 참지 말고. 도현이 속삭이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지영의 귓가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예민한 귓불에 닿자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지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성의 벽, 도덕 아내와 엄마로서의 의무라는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지끈, 쩍, 작은 균열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의 쓰나미가 맹렬히 밀려왔습니다. 여자의 갈망 남자가 나를 욕망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 갈망, 만져지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 모든 것이 폭발하며 이 운명의 밤 그녀를 불바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이 새어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도연의 크고 뜨거운 손 안에 잡힌 자신의 작은 손,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손을 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은 상상 이상으로 뜨겁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영의 가녀린 손목이 그의 단단한 손가락에 감싸인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산 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렇게 작고 여린 여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자각했습니다.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짐을 내려놓고 보호받아 마땅한 연약한 존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엄지손가락이 지영의 손목 안쪽 맥박이 가장 세게 뛰는 곳을 둥글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주인을 배신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그 혼란스러운 박동이 도연의 손끝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흥분 상태,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들키고 있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영을 더욱 벌거벗겨진 듯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은 규칙적이고 매혹적인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눌렀다가 쓰다듬고 다시 누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길고 섬세한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을 다루는 예술가처럼 능숙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목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짜릿함이 팔을 타고 어깨로 목덜미로 그리고 척추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단지 손이 닿았을 뿐인데 왜 몸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맥박이 너무 빠른데요, 누나. 이 몸은 주인보다 훨씬 솔직한 것 같은데. 도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영의 바로 귓가에서 울리며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놀리는 듯 하면서도 애무하듯 다정하고 귀여워하는 묘한 음색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편의 손길은 의무적이고 무심하며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지 마는지 관심 없는 일방적인 것이었죠. 그녀는 여자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 냉담함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의 손길은 식어버린 그녀의 혈관에 뜨거운 피를 수혈하듯 강렬했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뛸 줄 알고 내 몸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 보세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도현은 지영의 손을 놓는 대신 부드럽게 그녀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지영의 손바닥이 도현의 셔츠에 닿는 순간 그녀는 놀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천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지영의 손바닥 아래로
도현의 단단한 가슴 근육과 거칠게 뛰는 심장 박동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쿵쿵. 그녀의 심장만큼이나 빨랐습니다. 도현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영에게 묘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나도 아직 젊은 남자를 흔들 수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원하게 만들 수 있구나. 느껴지세요? 저도 떨고 있어요. 누나 때문에요. 도연이 감정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다른 한 손이 지영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밀착시켰습니다. 좁은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의 몸이 빈틈없이 맞닿았습니다. 지영은 그의 골반에서 전해지는 온기, 어깨의 단단함, 그리고 목덜미에 닿는 그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바람 앞에 버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성의 외침과 더 깊은 위로를 갈구하는 본능 사이에서 안 돼, 안 돼. 김지영 정신 차려. 양심의 사이렌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배신하고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가슴에 얹힌 손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녀린 손가락들이 의지할 곳을 찾듯 그의 셔츠 자락을 살며시 움켜쥐었습니다. 허리를 감싼 그의 팔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 솔직해지세요. 왜 마음이 원하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지며 마성을 띄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지영의 귀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귓불에 닿자 온몸이 저릿해졌습니다. 지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녀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 차가운 부엌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것. 평생 자신을 억눌러 온 완벽하지만 숨 막히는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손을 올려 지영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는 그녀가 자신을 올려다보게 만들었습니다. 피할 곳 없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지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도현의 손가락이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보랏빛 조명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기이하고 매혹적으로 빛났습니다. 사랑에 빠진 포식자가 유일한 먹잇감을 응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시선에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오뚝한 콧날로 그리고 붉은 입술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마치 시선 자체에 촉각이 있어 얼굴선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살짝 벌렸고 뜨겁고 가쁜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누나, 현모양처로 사는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도연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꿀처럼 달콤했지만 치명적인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 연기만 하고 사는 거 한 번쯤 다 부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도연의 말은 지영의 영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꿰뚫는 화살 같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숙한 아내고 딴 마음 먹은 적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삼킨 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영화 속 연인들을 보며 질투심에 가슴이 아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나, 난 그런 적 없어. 지영의 입술이 떨리며 약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적나라한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이 얼굴을 더 가까이 숙였습니다. 코끝이 맞닿고 숨결이 섞일 정도로 거리가 좁혀지자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영의 온몸이 굳었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입술에 키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기울여 그의 입술이 지영의 귀 쪽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누나. 몸이 이렇게 솔직한데. 마성 같은 속삭임이 귀에 흘러들었고 귓바퀴에 가벼운 키스가 내려앉았습니다. 아, 가쁜 탄성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라 달콤한 항복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영은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책임감, 도덕 의무에 대한 이미지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다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오직 현실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도현의 천, 도현의 남성적인 향기, 그리고 타오르는 여자의 욕망뿐이었습니다. 도현의 가슴에 얹은 손 이성은 밀어내라고 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셔츠 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놓지 마, 더 가까이 와줘 라는 애원 섞인 신호였습니다. 도현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고 목덜미로 내려오자 지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비 날개처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심장을 멎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누나,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져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저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도연이 목덜미에 속삭이며 허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틈새 하나 없이 밀착되었습니다. 지영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한숨이자 해방의 한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착한 아내 며느리로 살아온 짐을 이 순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도현의 강력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쿵, 쿵. 그 소리가 귓가에 울리며 이 남자가 자신을 미치도록 원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취기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도현의 다른 손이 지영의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달래는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지영의 감정은 불타올랐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잠시 망설이다가 도현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휩쓸리지 않게 해줄 유일한 구명조끼였습니다. 그를 아는 행동은
암묵적인 동의였고 체념 섞인 수락이었습니다. VIP 룸의 희미한 공간 속에서 밖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사라진 듯했습니다. 서로를 탐닉하는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영은 도현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매혹적인 남자의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후회할지 말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건 내일 생각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온기와 저를 꽉 안고 있는 강한 팔만이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누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달래듯 놀라울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의 눈가가 시큰해지더니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도현은 부드럽게 지영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엄지로 그녀의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누나 정말 예뻐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약하고 갈망하는 여자의 진짜 아름다움에 그는 진심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목이 메어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덮치는 것이 아닌 존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위로와 약속의 키스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마음속 마지막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이 젊은 남자의 품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절대적인 항복이자 그녀가 맛본 가장 달콤한 해방이었습니다. 도현의 단단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에게서 전해지는 뜨거운 천을 느끼고 가슴 속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해진 마음에 저는 바보같이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도연이 살며시 제 턱을 들어 올렸고 갈망과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제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잘생긴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징, 징.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그 소리가 몽환적인 방의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 순간을 붙잡고 싶고 현실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끈질기게 계속 울렸습니다. 도연이 살짝 몸을 떼며 아쉬움이 스치지만 예의 바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화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온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남편. 그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누군가 쥐어짜는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보라는 두 글자가 저를 잔인하게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저는 기겁하며
도연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뜨거운 숯덩이라도 만진 것처럼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 전화 좀 받을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입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을 챙겨들고 도망자처럼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VIP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클럽 복도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 남녀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윙윙거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 통화 버튼을 3번이나 헛누른 끝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껄끄럽고 이상했습니다. 지영아 나야, 어디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차분하고 익숙한 목소리. 나 친구들이랑 있어. 카페인데 사람이 많아서 좀 시끄럽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입 밖으로 미끄러져 나오며 혀끝에 쓴맛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른 남자들과 나갔고 이곳엔 저 혼자뿐인데 말이죠. 그래, 회사 회식이 일찍 끝나서 먼저 들어왔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썰렁하네. 좀 심심하기도 하고. 언제 와? 평소처럼 담담하고 무심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그 목소리에서 묘한 외로움과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이 그리워 일찍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서 그를 배신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 금방 갈게. 지금 차 잡고 있어. 응, 조심해서 와. 늦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지영? 화목한 가정과 20년을 함께한 남편을 두고 8살 어린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니, 안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키스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막으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VIP 룸 문이 열리고 도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해요. 가봐야겠어요. 누나, 잠깐만요. 제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요. 다신 보지 말아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 같은 유혹에서 이곳에서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큰 길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뜨거운 눈물을 식혔습니다. 10월 서울의 밤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타 문이 닫히자마자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란 기사님이 백미러로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목소리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이 얼룩진 물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마스카라는 번지고 립스틱은 뭉개져 있었습니다. 낯설고 추레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마음으로 남편을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품위마저 배신한 여자.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미친 듯이 얼굴을 닦았습니다.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물티슈가 검게 더러워졌습니다. 마치 지금 제 영혼 같았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나니 창백한 민낯의 43살 아줌마 김지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주부니까요. 클럽에서 놀아나는 여자가 아니니까요. 기사님이 눈치를 챘는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애절한 발라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이제야 하려는데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지? 10년 전 아니면 결혼식 날 남편도 지난 세월 동안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늙은 부부의 당연한 일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면 사랑은 정으로 변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갈망한 건 여전히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도연은 1시간 동안 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내고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열쇠를 꽉 쥐어 손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어야 했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고 제가 속한 유일한 곳이니까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왔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어. 네, 재밌었어요. 또 거짓말. 오늘 밤 2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래, 씻고 쉬어. 피곤해 보인다.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고 저를 자세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평온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43살의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지웠지만 죄책감은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을 가장 세게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줄기 아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주길 남편이 밖에서 아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길 바라면서요. 욕실을 나왔을 때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 씻었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30cm에 불과했지만 만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짙은 나무 향기, 그 모든 것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안 돼, 잊어야 해, 당장 잊어버려.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불과 1시간 전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지쳐 잠들 때까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깨우고 딸을 깨우고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던 딸 혜운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술 마셨어.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응,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했더니 좀 과했나 봐. 또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읽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지도 않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은 생지옥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도연의 잔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그때 연락처라도 받을 걸 그랬나 하는 미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쳤어. 김지영, 너 완전히 돌았구나. 저는 정신 차리라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제 영혼에 남은 흉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날 만났던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마쳤습니다. 지영아, 그날 미안했어. 우리 노느라 정신 팔려서 너 혼자 두고 괜찮았어. 수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도 좀 앉아 있다가 금방 들어갔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다음엔 우리 꼭 같이 있자. 너 혼자 안 둘게.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공허했습니다. 이 비밀은 저 혼자만 아는 것이고 날마다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 대한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트에 갔다가 키 크고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만 봐도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도연인 줄 알고요. 정말이지. 뭔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식탁을 차리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20년을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그날 밤은 그냥 1시간의 일탈이었을 뿐이야.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돼. 저녁 식사 도중 남편이 불쑥 수저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안색도 안 좋고 기운도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안색을 그렇게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환절기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무리하지 마. 집안일은 주말에 내가 좀 거들게. 그게 다였습니다. 무뚝뚝한 한마디. 하지만 이상하게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서툴지만 자기 방식대로 저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편은 TV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설거지하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 뭐 할까? 아니야, 생각하지 마. 또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날 밤 스쳐간 낯선 바람일 뿐이야. 그런데 왜 그리움은 이토록 질긴 걸까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그 밤으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 저는 도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를 듣고 천을 느끼며 여자로서 찬란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43살 아줌마로 돌아왔습니다. 옆에는 남편의 숨소리뿐입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잊자. 완전히 잊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고 가장 찬란했던 일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 서울의 날씨는 완연히 추워져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두부를 크게 썰어 넣으니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 왔어. 추위에 떠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요. 손 씻고 와요. 다 됐어요. 음.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뜨끈한 김치찌개, 노란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배추김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상입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 둘만의 조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오늘 김치찌개야. 네,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네.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짧은 칭찬이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의 편안한 침묵,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그러다 남편이 불쑥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저번엔 넋나간 사람처럼 보여서 걱정 많이 했어. 네,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네. 뭐 걱정거리라도 있었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깊은 눈으로 저를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동과 후회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니요, 요즘 잡생각이 좀 많았나 봐요. 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건강 잘 챙겨.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이야. 당신 아프면 나랑 애들은 못 살아.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걱정하고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표현이 서툴고 말수가 적어서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수저를 놓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갑자기 웬 옛날 이야기야. 남편이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생각나네. 20살 때지. 언제야? 대학교 MT 갔을 때. 당신 흰 티셔츠 입고 가을께 빠졌잖아.
그게 벌써 23년 전이네. 맞아. 23년. 23년 그 숫자가 갑자기 가슴 사무치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때 당신 진짜 쑥맥이었는데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웅얼거리고 옛 추억에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원래 말주변이 없잖아. 그래도 당신한테는 어떻게든 말을 걸고 싶었어. 왜요? 예뻐서. 남편이 망설임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눈엔 제가 그렇게 예뻤나 봅니다. 지금도 예뻐요. 농담처럼 물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정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응, 지금도 예뻐. 여전히 나한테 제일 예쁜 김지영이야. 꾸밈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식탁 너머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전구를 갈고 수도를 고치고 20년 동안 가족을 지탱해온 가장의 손. 도현의 손처럼 부드럽고 설레지는 않지만 이 손은 진짜였고 평온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어? 남편이 놀라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평생 내 곁에 있어. 줘요. 남편이 사람 좋게 웃으며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기로 했잖아. 내가 당신 옆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남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왜 자꾸 울어? 그냥 너무 좋아서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제가 잊고 있던 감정을 깨워주었고, 제가 여전히 여자이며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채워줄 사람,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은 도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 20년을 함께한 이 사람입니다. 그저 서툴고 말없고 무뚝뚝해서 제가 무심코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남편도 그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으며 그를 보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우리 둘이서만. 애들은 어머니한테 맡기고. 영화 극장 안 간지 얼마나 됐더라. 그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는 거지. 데이트하자. 옛날처럼. 이 나이에 남들이 흉봐. 남편이 웃었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좀 들떠 보였습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우리 아직 젊어. 43살이면 청춘이야. 그래 보자. 뭐 보고 싶은데. 멜로 영화. 연애하는 영화 보고 싶어.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영원히 저만의 깊은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죄책감은 가슴 한구석에 앙금처럼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테니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사랑, 제가 원했던 관심, 그 모든 갈망은 멀리 있거나 화려한 유흥 속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제 옆에 이 투박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여보, 또 왜? 고마워요.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항상 여기 있어줘서. 남편이 또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주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많이 먹어.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만에 가장 맛있고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43세. 평생 남편만 알던 저는 그날 밤 8살 어린 남자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만 동시에 제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해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화려한 유혹이 아니라 조금 투박하더라도 진심 어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저처럼 고개 돌리지 마세요. 잃고 나서야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마세요. 오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가장 평온한 안식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